제동 보겠습니다. 운전이론 네 번째 파트 제동인데, 제동이라 그러면 브레이크 쓰는 게 제동이죠. 제동은 다 맞춰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동인지. 제동이라 하면 브레이크 쓰는 게 제동인데, 운동 에너지를 열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제동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발전해가지고 한 70년 전, 80년 전, 용물의 전기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단순히 열내 에너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열내 에너지로 없애고 뭐 그런 그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더 발전해가지고는 전차선으로 다시 올려보내고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속도를 줄이는 게 제동이다. 우리가 공부할 거는 제동장치 종류나 아니면 일반 제동이 뭐가 제동이다 얘기하고, 압력이 뭔지, 제동력이 뭔지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제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발전제동인데 지금은 발전제동 많이 안 씁니다. 이제 일부 기관차나 옛날 차 그런 데는 발전제동 쓰고 하지만 대부분 발전제동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회생제동을 씁니다. 제동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동에는 기계식 제동과 전기식 제동이 있는데, 기계식은 수동입니다. 수용입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또 공기로 하는 거고. 전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발전제동, 회생제동, 레일, 와류, 혼합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수용제동은 손으로 한다 그랬죠? 이건 옛날 전동차 쓰는 건데 전동 방지용입니다. 그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요즘은 이걸 거의 안 쓰고 주차 제동이라고 그래요. 제동 장치를 아예 씁니다. 그 스위치만 넣으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딱 되죠. 그래서 여기 핸들처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체결되고, 여기를 밟으면 치익 하고 풀립니다. 요게 딱 잡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동 방지용 이렇게 하는데 주차 방지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차 제동을 요새 막 이렇게 씁니다. 공기 제동 장치는 공기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결국은 차 바퀴를 여기에 와서 꼭 밀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 작용인데, 옛날에는 SAP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통 공기 제동입니다. 그 기관사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쓰면 미리 만들어 놓은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가 가서,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기관차 한 대가 객차나 화물차 한 4칸, 5칸 이렇게 끌고 다닐 때는 아주 좋죠. 뭐 그냥 공기만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SAP 관이라 그렇군요. 직통 공기 제동 장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길어지니까 뭐 10칸, 20칸 되니까, 아까는 직통이라 그랬는데 지금 자동 공기 제동 장치. 열차 칸마다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파이프라인을 쭉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공기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요 공기가 빠집니다. 요 공기가 기관사를 취급하면, 아까 기관사 취급하면 다이렉트로 갔는데 이제는 기관사 공기를 빼면 요게 압력 차이로 일어나가지고 요게 요렇게 오면, 여기는 아까 용수철을 만드는, 요렇게 오면 요 공기가 들어가서 합니다. 어차피 요거 오는 거는 뭐 같은 역할입니다. 요것만 밀면 되니까. 열차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더 많이 길어지니까 선을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기를, 그 공기를 넣어주는 장치, 하나는 빼주는 장치를 하는데 전자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장치를, 전기를 통하면 요 삼각형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직통입니다. 각 차마다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일괄 교차 제어 방식을 씁니다. 이거 TC차고 M차군요. 요게 차가 넘어가는 잠바선, 우리 12심이나 뭐 넘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차가 넘어가는 그거죠. 위로 가면은 다른 우리 선에 넘어가는 거 그런 걸로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는 선을 2개를 했는데 지금은 선을 27, 28, 29 해서 쭉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합을 잘 해가지고
2차와 2차가 두 개 교차적으로 그래서 잘 균형을 맞추면서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되죠. 잘 안 보이는데 가고 있죠. 뭐가 응하중변이며 뭐 그래서 전 3VF 차에서는 이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전기식 제동 장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발전 제동은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 전기 에너지를 어차피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발전 제동 이전에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 에너지로 했다가 열 에너지로 한다. 이 차는 전동기가 있는 차만 하죠. 전동기를 발전기로 바꿔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속용으로만 사용하고 정차용을 할 때는 병용한다 그랬습니다. 공기제동 장치하고. 회성제동은 발전제동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아까 열로 소모하지 않고 전차선으로 반환합니다. 이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만들어진 지가 한 40년이나 뭐 50년, 40년 전? 그 정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죠. 오래전에 만들었고. 전기 있을 때 만들었죠. 모터 쓸 때 이미. 전차선에 반환하면 옆차가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저장 장소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든지 전기 저장한다는 게 배터리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레일 제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거나 뭐 같은데 레일 제동은 레일과 차량 간의 반대극성을 이용했습니다. 레일은 쇠로 됐죠. NS를 장치를 쭉 깔아놨다는 겁니다. 자석이 거기서 나오는 게 자력이죠. 그 N극, S극, N극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장치를 교묘하게 잘 이용했다. 레일 제동. 다른 레일 제동, 외국에서 쓰는 레일 제동은 레일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탁 밀고 하는 레일 제동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요것만 외워야 됩니다. 반대극성.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죠. NS다 그랬습니다. 와류 제동은 괴관이라 하면 철길 레일 가운데 1435 그 가운데다가 와류 장치를 만들어 넣어서 와류 현상이라 그러면 거기서 힘이 발생하고 뭐 하는 게 와류 현상이죠.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혼합 제동은 전기 제동과 공기 제동을 두 개, 결국은 공기 제동으로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장치를 우리 혼합 제동이다. 여기서는 우리 레일 제동, 와류 제동 요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공기 제동 원리. 공기가 요 밀면 피스톤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동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를 밀면 여기 스프링이 있군요. 이 스프링 힘을 극복하고 밀면 스프링이 있는 이유는 갔다가 다시 원위치 돼야 되니까 스프링이 있는 거죠. 밀면 여기서 이렇게 밀면 여기 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와서 닿습니다.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비율 이렇게 움직이는 A와 B에 대한 그 비율에 따라서 힘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요 비율이 1, 3대 1 비율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가면 여기는 3배가 갑니다. 보통 여기서 이거 미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길쭉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3VF에서는 이게 한 3cm쯤 요만큼 갑니다. 실제로는 한 요만한데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그래서 한 요만큼 한 3cm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한 1cm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는 힘이 여기 한 3cm쯤 가면 여기는 1cm쯤 간다. 그 대신 힘은 내가 여기서 한 10의 힘이 가면 30의 힘이 여기서 와서 밀겠다는 겁니다. 그 장치가 제동장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는 게 공기제동이군요. 이제 발전제동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돌리면서 이게 발전기가 돼버리면
여기 전기선을 해가지고 전차선을 올려보내고 또는 저항기에서 태워서 없애고 열로 발생하고 한다는 거죠. 제동통. 제동통. 여기 제동통, 피스톤, 실린더. 요 안에서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요 용어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동압력 그러는군요. 재륜자 압력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렛대 원리군요. 지렛대 원리. 차륜, 지렛대 정가시켜서 10의 힘이 가면 30의 힘으로 요걸 민다. 그러면 거리는 한 3cm쯤 가면 1cm쯤 이렇게 온다. 용어 빨리 좀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 뭐 용어만 알면 제동에서는 거의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동 원력이라는 게 있군요. 제동 원력은 여기서 미는 힘 자체입니다. 정미압력? 정미압력은 아까 스프링 힘을 극복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미세하게 기름칠을 잘 안 한다든가, 기름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미세하게 좀 마찰력이 있고 그런 걸 뺀 게 정미압력입니다. 재륜자 압력? 재륜 단면을 누르는 힘인데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재륜자 압력 그려놓고서 요거는 제동압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동압력, 앞으로 제동압력과 재륜자 압력을 혼동하면 여기서 100점 못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제동 파트에서는 다 맞춰야 됩니다. 한 4문제 이 정도 나올 텐데 운전 이론에서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거의 운전 이론은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60점? 65점? 그 부분은 못 맞습니다. 다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는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동기, 견인력 그쪽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틀린다고 그랬죠. 너무 어렵고 용어가 생소하고 해서 또 우리 이쪽에서는 요 용어만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륜자 압력과 제동 압력은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썼을 뿐이다. 제동 배율은 3배, 4배, 5배 이렇게 정폭되는 게 제동 배율이다. 지렛대 원리 이용했다 그랬죠. 제동 사용률은 여기서 어떤 때는 많이 밀고 어떤 때는 조금 밀고 한 게 제동 사용률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는 3BF차는 7개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만 쓴다든가 4개만 쓴다든가 하는 게 제동 사용률입니다. 제동률은 열차 중량과 재륜자 압력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힘하고 여기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세버리면은 여기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레이크를 쓰는 게 제동률입니다. 점착률은 점착력 또는 점착 개수, 점착하는 것은 끈끈한 정도다 그랬죠. 우리 아파트에 살 때. 요 부분입니다. 아까는 요 부분의 힘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끄러지느냐 안 미끄러지느냐.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쪽하고 좀 뭐 비슷한 같이 설명할 때 나중에 요 얘기를 또 하면서 점착력 얘기를 합니다. 제동력은 요거하고 다르죠. 이건 프레셔, 이거는 파워. 이쪽은 열차의 속도를 낮추는 게 제동, 브레이크 쓰는 게 제동력이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요거 관계되는데 여기에서 요 힘을 주면 요게 미끄러운 정도, 마찰 정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제동력입니다. 정조화면을 해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어 중에 하나씩 보면 제동 원력이라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제동 원력이라 그랬죠. 제동 원력은 제동통. 이거 빨리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제동통. 요거는 뭐 씁니까? 실린더 이런 얘기도 써야 되겠죠. 아까 우리 여기 부분 재륜자 압력과 제동 압력 헷갈리면 안 된다 얘기했을 때처럼 여기서도 제동통, 실린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같은 얘기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선 누는 게 힘이다. 또 그 힘에 보니까 그 힘은 4분의 파이드 제곱이 원의 둘레? 면적? 원의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다. 정미압력. 정미압력이 요 다음에 나옵니다. 정미압력이라 그러면 아까
요 스프링의 압력이 0.35라는 겁니다. 마찰되는 거 없어지는 거는 피스톤 노드 요 부분가 없어지는 게 0.05입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0.4군요. 0.4를 뺀 힘이 제동 정미 압력입니다. 순수하게 나오는 압력이군요. 이펙티브. 그거 우리 견인력 할 때 지시견인력 또 우리 이쪽 TE 동륜주 TA는 사실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거 할 때 TE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십시오. 정미압력, 유효압력, 여기서도 유효압력 그렇게 얘기했죠. 유효견인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관계된 거다. 보통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F, 킬로그램 중 얘기하는데 우리 안 써도 된다고 첫 장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제동압력, 제lum자압력 이거 모르면 한 번 더 시험 한 번 더 보러 가야 된다 그랬죠. 구분 못하면 같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4분의 8D 제곱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정미압력 곱하기 제동 배율 곱하기 제동통 숫자 제동 효율입니다. 여기 가는데 전체적으로 요 누르는 힘이 제륜자 압력 여기다 제륜자 압력 적어야 되겠죠. 제동 효율은 한 80에서 90% 되는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여기 기름칠을 잘 안 하면 뻑뻑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요게 요 부분이 단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면 제동입니다. 단면이 아닌 경우 이런 라이닝식인데 여기를 꽉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잡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있군요. 이걸 이렇게 꽉 누르면 아까 미는 거하고 요 바퀴를 밀면 단면 제동. 요거를 하면은 라이닝 압력 그런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으니까 라이닝 압력 뭐 상관없겠습니다. 요 공식만 아까 있는 데다가 R분의 R 그것만 생각합니다. R은 차륜 직경, 차륜 반경이라고 나왔는데 차륜 반경, 디스크 반경. 디스크는 안에 있는 거죠. D분의 D. 아까 80 내지 99%라고 그랬죠. 꽉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3개입니다. 지하철에서는 2개, KTX는 3개입니다. 더 많이 큰 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3개나 했군요. 지렛대 원리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 된 게 지렛대 원리라 했죠. 시소 타고 할 때 지렛대 원리. 8 곱하기 1은 2 곱하기 4 그거죠. 그리고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한 게 제동 배율과 지렛대 원리였다. 제동 배율은 기초 제동 장치, 요걸 기초 제동 장치라 합니다. 여기서 요만큼 왔다 갔다 크게 하고 하는 게. 그걸 지렛대 원리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보통 여기서는 뭐 A분의 B든 B분의 A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동 원력 여기서 700이 갔는데 요게 2고 1이면 여기에는 힘이 몇 개가 되느냐? 1400이겠죠. 그거 뭐 외우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륜자 압력은 요 압력은 제동통 압력 요 압력 곱하기 제동 배율이다. 제동 배율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우리 첫 시간에 6은 2 곱하기 3, 3은 2분의 6, 또는 2는 3분의 6. 이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제동 배율 계속해서. 제륜자 압력, 제동 압력이라 그랬죠. 압력 곱하기 제동 배율이다. 요걸 이쪽으로 빼면 요거는 요게 분자로 가고 분모로 가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제동 원력, 제동 압력. 피스톤이면 제륜자와 피스톤이면 아까 피스톤은 제동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제동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압력이면 총압력. 거리면 거리. 어쨌든 간에 3, 4, 5, 6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하면은 기관차 26L 기관차의 제동장치, 제동 배율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보기는 봅니다.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분자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가분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HRDA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동장치. 이거는 옛날 전동열차 사용하는 거. 이건 기관차에서 사용하는 거. 옛날 기관차입니다. 요거는 3VF에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1 내지 3.669군요. 4.47입니다. 사실 요거 그런 비율이다. 기초 제동장치의 이런 비율이라는 거죠. 기초 제동장치가 이겁니다. 제동 시간에 배우는 거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측정하고 그러죠. 사람이 많이 타면 이렇게 푹 가라앉죠. 3VF 차는 어떻습니까? 요 조정을 해가지고 푹 가라앉질 안 하죠. 옛날 차는 사람이 많이 타면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밀어야 되죠. 단면을 누르면 단면 제동장치, 디스크를 꽉 잡으면 디스크 제동장치. 구동차라 그러면 모터가 있는 데에서는 요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요 장치를 쓰고, 모터가 없는 차에서는 요 장치를 쓴다는 겁니다. 디스크 제동장치를. 그래서 결국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없애야 되는 건데, 여기는 열 발산이 좋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쇠가 닳죠. 제륜자는 결국 쇠인데, 쇠가 닳으니까 그 철길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덜 닳죠. 수리도 하기가 좋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초 제동장치, 아까 구비 조건, 이렇게 된 그 지렛대 원리 이용하는 거 구비 조건입니다. 지렛대 원리를 제동자를 하는데 구비 조건, 최대 효율이 좋아야 되겠다. 골고루 분포돼야 되겠다. 형상이 작아야 되겠다. 일정한 제동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제동 많이 닳거나 했을 때 더 많이 된 브레이크를 더 많이 써야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형상은 작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뢰도도 높아야 되겠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KTX 산천에 하나, 둘, 세 개나 했군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2개가 있었죠. 요거는 못합니다. KTX에서 하는 거. 동기 못합니다. 제동 사용률 보겠습니다. 제동 사용률은 전체 제동에서 설계상 사용 가능한 게 상용 제동입니다. 이 부분 좀 잘 보십니다. 그 중에서 전체 사용하는 부분과 일반 사용한 거, 보통 제동은 한 7스텝 이렇게 돼 있는데 3VF차 기준 7개 단계 중에서 3개 쓴다, 7개 중에서 2개 쓴다. 그게 제동 사용률입니다. 전제동부터, 전제동은 7스텝이죠. 전제동 분의 부분제동. 7분의 3 썼다 또는 7분의 2 썼다 그거죠. 제동은 7단이다 생각합니다. 쉽게 어려운 부분, 물론 뒷부분은 3VF에 대한 제동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70년 전에 나온 6.25 전쟁 때 쓰던 그 기관차에 대한 제동장치를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3VF 그 제동장치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적용이 다른 부분은 그쪽 적용을 하면 되니까. 역형은 4단, 제동은 7단, 이미 배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분의 4, 7분의 3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상용 제동은 보통 때 쓰는 거죠. 설계상 사용 가능한 게 사용용 제동. 비상 제동은 비상 때 쓰는 거겠죠. 뭐. 주차 제동은 주차 CS. 아까 주차 시에 사용하는 게 수용 제동 장치, 옛날에 수용 제동 장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주차 제동 장치를 씁니다. 보안 제동 장치는 상용과 비상을 사용하지 못할 때, 요거 2개를 사용하지 못할 때 비상 제동 장치를 사용합니다.